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근해 공식을 했었죠.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계산하기 위하여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해 개수가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없는 경우 판별식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인데, 활용 부분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식이 주어지면 그 식에 따라서 해 또는 근을 계산하는 건데, 이제 거꾸로 해 x값 2차 방정식에 해를 주면 근을 주고 해 또는 근을 주게 되면 그 근을 이용해서 거꾸로 식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특징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3으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3의 x-1 x-2는 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뭐가 되냐 라고 하면 x-1이 0이거나 x-2가 0이 되니까 x 이퀄 1이거나 또는 x 이퀄 2라는 해를 얻을 수 있다. 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두 근이 1, 2, 2고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항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얘기할 겁니다.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줘. 식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처음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 녀석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데 3으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형태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x는 1하고 2가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되네요. x가 1이고 x가 1 또는 2를 근으로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x가 1이 되려면 x가 2가 되려면 x-2는 0 이렇게 돼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 어디로 갔죠? 이 녀석의 앞으로 이렇게 가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를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놓고 이걸 전개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근이 1하고 2라고 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에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x-1이라는 식이 존재해야 되고 x에 2를 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x-2라는 식도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앞에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문자로 일반화 해볼 겁니다. 자, 문자로 일반화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네. 두 근이 알파, 베타 2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식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에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중근이면 어떻게 될까? 중근이면 예를 들어 중근이 3이고 x제곱의 개수, 이게 최고창의 개수죠.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이 중근이 3. 자, 중근이 3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x 이퀄 3이라는 값을 두 번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중근이 3이라는 건 x-3 곱하기 x-3이 두 번이니까 제곱.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2는 0.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이 주어졌고 최고차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가시나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을 하는 거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전제는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 b, c는 어떤 상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할 거야.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최고창의 개수가 a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a의 x-알파 x-베타는 0이다 라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있는 요 2차 방정식과 요 2차 방정식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같은 식인데 a, b, c로 표현한 것과 알파, 베타로 표현한 거잖아.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식은 같은 식이니까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a의 하고 요걸 전개해 보면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될 거고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식도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게. 자, 얘가 a로 묶여 있으니까 얘도 a로 묶어서 식을 한번 다시 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자, a로 이렇게 묶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될까요?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서두에 뭐라고 그랬지? 이 둘은 같은 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잘 봐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a분의 b랑 같아야 되고 알파 베타라는 값은 a분의 c와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 알파 베타는 뭐였지? 근이었죠. 알파 베타는 근이고 여기 a, b, c는 뭐가 되죠? 개수죠. 그래서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a-a분의 b 개수값 a분의 c 개수값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알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두 근이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 거야. 앞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두 근이 2,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뭐 1, 2다. 뭐 1 말고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냐면 4에 x-2, x-3은 0 해서 이 식을 전개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두 근이 2, 3이라는 얘기는 자, 내가 찾는 2차 방정식 이걸 가지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자, 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이때 a, b, c를 구할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근데 x제곱의 개수가 4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a의 값은 뭐가 될까요? 4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봐봐. 두 근을 2, 3이라고 했는데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베타라고 생각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4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때 이 값은 이때 이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해서 이 b 값을 마이너스 20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근을 곱한 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자 2 곱하기 3이 2 곱하기 3이 a분의 4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값 c는 얼마가 된다? 6 곱하기 4니까 24 그래서 c가 24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이것을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야. 자,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수들 사이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뭐냐면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요. 켤레근. 자, 켤레가 뭘까? 양말 한 켤레. 그렇죠? 신발 한 켤레.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두 개가 짝을 이루는 x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x값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요거를 뿔말을 두 개를 분리해서 써볼게요. 플러스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근의 공식은 해를 두 개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뭐만 다르냐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와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였다 라고 해봅시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였어. 그럼 다른 한 근은 뭘까? 다른 한 근은 볼 것도 없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왜? 근의 공식의 식 자체가 플러스 루트처럼 생긴 애와 마이너스 루트처럼 생긴 애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근이 4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해보자.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4 플러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짝을 이루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근데 모든 2차 방정식이 항상 이런 켤레 관계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항상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켤레근은 언제 존재하냐라고 하면 이런 관계일 때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개수 A, B, C 이 개수가 언제일 때 유리수인 경우에만 유리수 범주 내의 수인 경우에만 이런 켤레근 관계를 만족한다. 그래서 켤레근은 2차 방정식에서 짝을 이루는 두 근인데 언제 A, B, C가 유리수 범위 내에 있는 수인 경우에만 한 근이 이거일 때 다른 한 근은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거나 유리수인지 뭐 무리수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리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수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자. 한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한 근이 이거라고 해서 이런 루트 형태가 등장하면 개수가 유리수인지를 얼른 확인해보고 개수가 유리수면 아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서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전제를 다른 거지. a하고 b는 유리수야. 이렇게 줘놓고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고 a와 b를 구해줘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확인해봐. 1이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개수가 유리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3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a하고 b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전 페이지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항상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을 갖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의 a가 얘는 1인 거고요. 여기서 b는 a가 되는 거고 여기서 c는 여기선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놔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3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얼마? 1분의 b x 앞의 개수 a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요 값은 얼마죠? 6은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되니까 이때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6이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이 둘을 곱한 것 3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한 값이 얼마다? a분의 c. 자, a분의 c 상수항 그러니까 1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자, 3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 얼마죠? 9 마이너스 2 즉 7입니다. 그래서 b는 7이다 라고 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편의상 알파, 베타라는 걸 놓는다고 해서 그 알파와 베타 두 근의 합과 곱은 A, B, C 계수와의 이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갖는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켤레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